황교안 대표와 정광훈 목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선은 긋지만 또 다시 이어지고 엮이고 왜 그러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무슨 사이일까요? 당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번 쭉 돌아보면은요. 처음에 당대표 취임한 후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때 한계총 대표 회장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5월쯤에 느닷없이 황교안 대표가 나한테 장관직을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이 안 했다고 뭐 부인을 나중에 하기는 했는데요. 그랬다가 10월 달에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집회에 참석했는데 시민 자격으로 개별적으로 참석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가 있었고요. 그랬다가 이번에 단식 투쟁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또 다시 단상에까지 올라가서 정광훈 목사와 함께 얘기를 했는데 정광훈 목사가 이 자리에서 또 했던 얘기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엮이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셨던 황교안 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대표님으로 세워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하면 같이 또 행동도 도와주시고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이 성도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한마디는 좀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기기로 돼 있는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똘똘 뭉쳐서 문재인 정권을 이겨냅시다. 제가 단식하는 것이 며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못 이기겠습니까? 청와대가 뭐 대표님한테 허가를 안 해준다고 여기서 뭐 단식하는 걸 그런 말을 잠깐 들었는데요. 그렇죠? 대표님 이 자리 떠나면 안 돼. 저하고 같이 누워요. 저녁에 같이 누워요. 정광훈 목사님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 만세!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한국당 만세! 박원석 의원, 네.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 분은 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시고 한 분은 또 이제 기독교 장로신데 장로가 아니고 전도사라고. 전도사죠. 예, 예. 과거에 장로셨고 예. 영적으로 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정치적으로도 서로 간의 일종의 이제 기대 언덕처럼 생각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가 여의도의 정치적 기반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장외 기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장외 기반 중에 손에 잡히는 게 바로 저 정광훈 목사와 같은 저런 어떻게 보면 보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구에 가까운 이런 기독교 세력과 이제 뭐 태극기 부대 이런 거잖아요. 황 대표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고비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그 고비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 방식이 강경론입니다. 삭발하고 장외 집회 나가고 이번에는 이제 단식하고. 근데 그 강경론을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열렬하게 지지하는 이런 장외 그룹이 바로 저 정광훈 목사와 같은 저런 그룹, 뭐 태극기 부대 이런 그룹이죠. 어느덧 이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의지하는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된 게 아니고 문제는 저기에 계속 의존해서는 저기에 계속 의지해서는 이른바 이제 확장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가 될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저렇게 가면 안 된다. 정광훈 목사 워낙에 이제 비합리적이고 좀 구설에 오를 그런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건 아마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당대표에게 그 주의를 시켜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보면 당내 지지 기반 또 뭐 그래서 서로 기대를 언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공감이 가는 대목인데 그렇지만 정광훈 목사 워낙 거친 말을 많이 해서 말이죠. 그동안 어떤 말들을 했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망하기 전에 지켜야 되겠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연말까지만 하고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스스로 청와대에서 나오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상에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간첩질을. 간첩인 신영복을 내가 존경하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면 다 합니까? 그 말은 곧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한 번만 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문재인 발이 끌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100% 임하면 문재인 저거 나오게 돼 있습니다. I believe Moon will be stepping down. 우리가 끌고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심장마비로 데려갈 뻔했습니다. 바로 국민들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주겠어요? 건국을 부정하는 인간을 국민들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야말로 내가 준 간첩에 준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오늘부터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청와대 주사파 비서들 다 내쫓겠습니다. 우리가 용서 못할 리가 없죠.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갈수록 태산이에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앞서 뭐 지금 자료화면에 나왔듯이 그러니까 신영복 교수 사례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는데요. 그런 식의 논리를 하면 우리 지금 주당들 절반 정도는 같은 그거 아닌가요? 신영복 교수가 그 소위 말해서 그 글을 써줬다는 처음 땡땡 그런 식으로 논리를 하면 그 술 마시는 분들은 다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해야죠. 저는 일종의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가 지금 상당한 혐오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당사자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혐오가 혐오를 낳거든요. 예. 지금 김세연 의원이 지난번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당이 비호감 정도가 변함없이 역대급 1위라고 했는데 왜 그런 역대급 1호가 됐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세력들, 혐오를 만들어내는 세력들과 거리를 두고 마이크를 잡을 것이 아니라 해초를 들고 가서 강하게 꾸짖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 네. 황교안 대표도 정광훈 목사 저렇게 거친 말 하는 것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알 텐데. 아시는데요. 예. 저 광화문 집회에 한번 구경을 한번 가보시면요. 저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화면에 나왔지만 한마디를 하면 사운드가 또 와르르 나면서 그러더라고요. 박수가 탁 터집니다. 예. 그러면은 자기가 한마디 할 때마다 반응이 금방금방 오니까 저기 집회에 자꾸 나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되는 거죠. 아, 저기 집회에 나가면 정광훈 이 목사에 자꾸 휘말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나가서 무대에 서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큰 앰프에서 터져나오는 그 사운드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전율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군중 정치에 중독이 돼버리면 결국 제도권 내에서 정치를 하셔야 될 황교안 대표께서 결국에는 제대로 앞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멀리 해야지 황 대표께서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의 하나가 정교 분리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같이 가서는 절대 이성의 정치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제들의 정치 개입을 절대로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이 정치에 개입할 때 자신들이 하느님인 척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 가톨릭 교회의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는 저 개신교와 달리 절대로 사제들이 정치에 발도 못 들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도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전 목사님처럼 저런 분들한테는 지탄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사랑받고 정치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신교의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따끔한 충고를 전 목사님한테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네, 저도 이게 쓰기를요. 함께 가다가 함께 간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앞에서 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의 한기총이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큰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유념하셔야 되는 게 앞에 좋은 말씀하시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정교 분리가 잘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종교 간에 어찌 보면 여러 종교가 있지만 큰 다툼이 안 생긴 나라거든요. 이렇게 자꾸 종교를 정치에 끌어들이면 나중에 종교 간에도 갈등이 생겨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뭐 지역 세력 간에도 갈등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황교안 대표는 분명히 끊어야 된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정치와 어떤 종교 이 부분을 자꾸 함께 가려고 하다가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굉장히 위험한 길에 갈 수 있다. 진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따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막말 목사, 정광훈 목사와 계속 엮이는 황교안 대표 한번 짚어봤는데요. 자유한국당 사정 한번 짚어보죠. 당 쇄신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지금 현역의 거의 절반을 교체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21대 총선 시 현역 의원 절반 이상 교체하는 개혁 공천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체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역 의원 3분의 1 이상 컷오프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공천 방향과 컷오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치열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태균은 3분의 1이라고 하지만 불출마 선언하고 또 비례대표 의원들 포함하고 그러면 거의 절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물갈이를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계파를 상대로 해서 칼날이 향해지면 실제로 보면은 19대 공천, 20대 공천 때 상당히 많은 물갈이가 이루어졌지만 한 번은 소위 친위 세력을 학살을 하는 걸로 한 번으로는 진박들만 선별해내는 걸로 이렇게 됐거든요. 이번에도 보니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해요. 심지어는 뭐 본회의 출석, 의정활동 평가 뭐 이런 것까지 하는데 저는 이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대구 지역에서 의원들의 재신임 인도, 다시 의원들을 뽑아주겠다 해서 대구 지역 내에서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사람. 왜냐하면 대구하고 서울 분위기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북에서 해봤더니만 3분의 1 이하 다시 재심을 해주겠다라는 게 3분의 1 이하면 그런 기준으로 아주 명료하게 물갈이를 하고 새로운 인사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서 뭔가 석연치 않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더 큰 분란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요. 물갈이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훌륭한 인물들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먼저 물갈이를 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공심을 가지고 당도 발전시키고 나라 정치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을 준비해 놓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오늘 발표를 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직 선거구 획정 문제도 안 끝났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남아있고 그런데 이 컷오프 기준을 너무 좀 일찍 발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쇄신안이 없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쇄신안은 진즉부터 준비를 해서 마련을 해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신정치 특별위원회라고 만들었어요. 7월경에 대표한테 보고가 됐는데 알다시피 이제 이게 선거구 획정 문제도 남아 있지만 또 이 통합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어떤 쇄신안이 인적 기준 쇄신안이 먼저 나오게 되면 사실 또 통합에 지장이 있거나 또 사람을 놓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좀 아껴뒀던 것 같은데 이제 황 대표가 공격을 받기 때문에 뭐 좀 앞당겨서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다소 좀 늦게 나올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마련된 이후에 아마 구체적인 기준이 공표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